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40대 초반 사업가이자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돈에 대한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유난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셨어요. 사업이 잘 되고 양가 부모님께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똑같이 200만 원을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돈 봉투를 받아보시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시는 겁니다.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테이블에 툭 소리가 나게 놓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주냐? 사업 그렇게 잘 된다며?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 용돈을 200만 원만 주니? 내 친구 며느리는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준다더라. 너는 사업해서 돈 번다는 애가 부모한테 이만큼밖에 못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고, 이 200만 원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제 마음과 정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싶어 너무나 황당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린 마음이 시어머니께는 단돈 200만 원이라니 이렇게 초라하고 가치 없게 느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예 저를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에 김치 냉장고가 말을 안 듣네. 이번에 바꿔야 하는데 내가 좀 해주면 안 되니? 이번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남들 다 좋은 옷 입고 오겠지? 나도 체면 좀 살게 옷 살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액도 점점 커졌고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정신없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지금 회사지? 너네 회사 근처에 한정식집 있잖아. 나 지금 거기서 친구들하고 밥 먹었는데 너 얼른 와서 계산 좀 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그것도 친구분들과 식사하신 자리에 저를 불러 밥값을 계산하라니 일하고 있는 저를 당장 오라고 하시다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시어머니께서 계신다는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얼른 계산하고 가라. 하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서를 내미셨습니다. 4인분 한정식값,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앞에서 카드를 내밀어 계산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니까? 내가 오라고 하니까 바로 오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어깨를 으쓱이고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개인 비서 혹은 그냥 돈주머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셀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가 계속될 때마다 제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엄마, 이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살림이 있고 미래 계획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돈을 요구하시면 저희도 힘듭니다. 라며 저를 두둔하고 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넌 어떻게 내 아내 편만 드니? 내 엄마는 생각 안 하니?
내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라며 아들인 남편에게까지 서운함과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집요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매번 거절하고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싶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 이번에 꼭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 내 카드 딱 한 번만 빌려줄 수 없을까? 이것만 사고 정말 다시는 돈 달라는 말 안 할게. 딱 이번 한 번만 내 체면 좀 세워주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사정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딱 하나만 사고 다시는 돈 달라는 말 안 하겠다는 그 약속 아닌 약속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이 지긋지긋한 돈 요구가 끝날 수 있다면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시어머니께 제 신용카드 한 장을 빌려드렸습니다.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카드를 빌려드리고 저는 다시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아 휴대폰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수십 통 와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부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눈을 의심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들. 시어머니께서 제게 딱 하나만 사겠다고 사정하시며 빌려간 제 카드로 백화점에 가셔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가방과 옷들을 무더기로 사신 겁니다. 총 결제 금액은 제가 평소 1년 동안 시댁에 드리는 용돈의 몇 배나 되는 액수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딱 하나만 사겠다며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비참하고 기만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보고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남편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제 편에 섰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따졌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와이프가 준 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이렇게나 많이 사셨어요? 저희한테 말씀 한마디 없이요. 아무리 저희가 드리는 돈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다 힘들게 벌고 미래 계획이 있다고요.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전화기 너머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 내가 지금 엄마한테 따지는 거냐? 내가 내 엄마인데 내 아들 내 며느리 돈 좀 쓴 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너 감히 내 아들을 시켜서 나한테 따지게 만들어? 너네 둘이 짜고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이고 적반하장적인 태도와 저희 둘 다에게 쏟아내는 비난에 저는 결국 이성을 놓았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답답함, 비참함,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의 전화를 뺏어 시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도 힘들다고요. 어머니는 저희를 돈 버는 기계로 아세요. 어떻게 저희 마음을 이렇게까지 짓밟으세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께 전화기 너머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께 드리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 다 끊겠습니다. 명절이고 생신이고 저희가 할 도리는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충격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당장 전화 받아라. 하는 분노와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아이고 내 아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니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엄마가 곧 죽을 것 같다. 당장 와라. 하는 애원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너희 그러다 천벌 받는다 같은 문자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둘 수도 없어. 알람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심지어는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대응하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 지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하나?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남편은 제 편이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저희 둘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도 없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